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0월 1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전에 원래 이제 방송을 하려고 했다가 오전에 일과가 있어서 못하고 오후에 방송을 또 녹화를 했는데 이게 소리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소리 마이크를 계속 잡느냐고 한참 애를 먹다가 지금 이제 이게 마이크가 설정이 잡혀서 지금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주식시장에 있는 비덴트를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덴트는 삼각수렴에서 먼저 일단 비트코인보다 하향 이탈한 후에 그 다음에 지금 이 전저점을 살짝 이탈한 상태에서 양봉이 3개가 나왔고, 오늘도 장중에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흔들다가 이제 마감은 장대 양봉을 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아래 꼬리가 있는 양봉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위치는 이 삼각 수렴의 중심 값인 한 11,300원 정도 이상 올라오진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비덴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는 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오늘 이제 120일선에 안착해서 마감을 하면, 봉마감을 하면 비덴트도 저는 이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덴트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럼 일단 비트코인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엊그저께 올렸던 그 비트코인 가격 예측한 그 영상에서 댓글로 이제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 제가 6억을 얘기했었잖아요, 2020년 말에.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차트를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뭐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제가 이 설정한 로그 차트에서 설정한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인다는 가정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거였죠. 비트코인 상승장이 왔는데 그 상승장이 이 같은 패턴으로 2015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상승했던 이 같은 패턴으로 다시 이렇게 상승했었을 때, 죄송합니다. 예, 2020년이니까, 예, 20년이니까, 예, 맞죠? 이렇게 상승을 했었을 때, 2026 후반부였죠, 제가. 이렇게겠네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려지는데, 예,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같은 움직임으로 됐었을 때, 그때 이제 50만 달러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 두 가지.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같은 모양으로 상승을 했었을 때, 2015년에서 2017년 상승과 같은 모양으로 상승을 했었을 때라는 거, 그때 이제 그 가격을 그냥 계산을 한 거예요. 제가 뭐 예상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계산을 한 겁니다. 그 전제 조건 두 가지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너는 그때까지 안 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건 예상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당장 이렇게 가서 이 채널 상단부를 찍는다고 하면, 저는 이 시점에 오면 비트코인은 고평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보유한 비트 물량에서 거의 대부분을 매도를 할 겁니다. 뭐 많이 남겨야 이제 5% 정도 남길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물량을 정리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5% 정도 남기는 건 이런 식으로 오버슈팅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뭐 남길 수 있지만, 거의 제가 가진 비중의 거의 대부분의 비트 물량을 언제든지, 꼭 2020년 말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이렇게 뭐 상승하고 닫는다거나 하게 되면, 제 기준에 비트코인이 고평가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매도를 할 거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뭐 비트코인을 존버하고 홀딩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이런 거를 여쭤보신 분이 있어요. 만약 비트코인이 6억이 그러니까 1억일 때 2100만 개잖아요. 약 2100만 개이기 때문에 1억일 때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21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2100조. 그러면 6억이면 2100조의 6배니까 1경 2000조인데 그 금액이 과연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이게 이제 US 뎃 클락이라고 그 미국의 이제 빚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뭐 국가의 빚부터 해서 보시면 뭐 크레딧 카드 뎃가 그리고 퍼스널 뎃 그리고 스튜던트 론도 있고 뭐 모기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토탈된 게 실시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US 내셔널 뎃 보시면 금액이 일시백천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1조 달러입니다. 그럼 1달러를 1000원이라고 가정하고 1달러를 1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원화로 얘기하면 이제 2경 1조 그러니까 2경 1000조가 되는 거죠. 2경 1000조. 2경 1000조가 되는데 그러면 이 2경 1000조라는 돈 그리고 이게 빚인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계속 금액이 올라가고 있죠. 빚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빚이 왜 계속 증가하고 있는가? 이제 이자가 증가하는데 이제 내년 예상되는 그 이자가 1000조예요. 1000조. 2경 1000조에서 1000조가 이자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1000조의 이자가 늘어났을 때 제가 이제 그걸 계산을 해보면 그 1000조를 365 1로 나누고 24로 나눠보면 한 1100억 114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1시간에 이자만 늘어나는 순수 이자만 1140억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갚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갚는 거는 이 이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이자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뭔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자산을 만든 후에 그걸로 이 빚을 털어내야 된다. 털어낼 거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상했던 부분은 그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 미국이 달러의 가치를 어디론가 제가 이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이전 영상 보시면 달러의 가치를 어디론가 이전하는데 그 이전하는 가치의 이전 수단으로 뭐 금, 은, 부동산, 여러 가지 주식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전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비트코인으로 갔을 때 미국이 기축통화를 갖고 있고 발권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발권력을 유지하면서 이 빚을 청산하면서 하려고 한다고 하면 과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저는 이제 1억 이상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 6억은 사실 저도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차트로 그냥 예상을 한 거였고, 그리고 빚을 청산하고 미국이 청산하고 그리고 발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돼야지 비트코인 보유량 대비했을 때 그 정도 가격이 돼야지 저는 미국이 발권력도 유지하면서 빚도 청산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터무니없는 그냥 금액을 제가 막 얘기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 정도 금액을 미국이 만약에 정리를 하려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적어도 제가 예상했던 금액으로는 최하 1억에서 많게는 그 10억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금액 이 정도가 돼야지 이 빚이 청산이 될 거다라고 이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생각했던 부분과 어느 정도 일치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예상하는 거를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가 그렇게 확신을 하면, 물론 확신합니다. 확신하니까 제가 투자하는 건데, 확신을 하면 배팅을 뭐 대출 받아서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분이 계신데, 제 영상 이제 제가 왕초보 코인 투자법 안전하게 비트코인 투자하기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할 때 얼마나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하는지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이제 물론 못 보셨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영상만 보고 아 얘는 완전 무슨 몰빵 투자에 되게 위험한 리스크를 지고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 제가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부분은 최악의 경우 이게 완전히 영원이 돼도 물론 제가 당연히 속은 쓰리겠지만 그래도 감수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알트코인들 많이 있는데 이 안에서도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또 작년에 상승장일 때 그리고 아니면 비트코인하고 이제 이더리움 가격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충분히 상승했을 때 그 이더리움을 매도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옮겨놓고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한 매매 전략을 제가 스스로 세워놓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에 뛰어드셨으면 본인만의 매매 기준을 세우셔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왜냐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게 모은 돈이잖아요. 이 돈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최악의 경우도 고려하고, 그리고 무조건 제가 좋은 경우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내 자산을 지키면서 최대한 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가 이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혹시 제가 어떤 매매 전략으로 매매를 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면 제가 이제 이전에 올려놨던 그 비트코인 투자법, 그 왕초보 비트코인 투자법을 뭐 초보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이제 상승한 이유가 코인마켓캡 가서 보시면 테더가 오늘 이제 급락을 했어요. 지금 현재 3.25%가 빠져 있는데, 테더는 사실 이제 달러랑 연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가격 변동이 없는데 오늘 테더가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제 테더를 던진 물량이 결국에 그 어떤 안전수단으로서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펌핑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이 비트코인 대 달러에서 이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든지, 한 가지는 분모에 있는 달러가 떨어지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지금 일단 뭐 시장에서는 야 이거는 지금 테더가 빠져서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이 펌핑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아직 뭐 상승의 신호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걸 상승의 신호탄이라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일단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보기 때문에 시장을 이제 기술적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본다고 하면 일단은 비트코인이 아까 제가 이제 비덴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비덴트보다 늦게 이 삼각수렴을 이탈했죠. 이탈하고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나오고 오늘 이제 큰 반등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려주면서 나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라인이 이렇게 이제 7월부터 수렴한 구간, 이 추세선 말고요. 이 추세선 말고 제가 추세선을 다시 설정해 보겠습니다. 예, 그 2월 말, 3월 초부터 이 삼각 수렴 했던 이 삼각 수렴 했던 구간을 보시면 오늘 이 구간을 이제 이 삼각 수렴 구간을 돌파를 한 거예요.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또 중요한 라인인 이평선인 보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122평선하고 202평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검정색이 121평선입니다. 보시면 121평선 같은 경우 이때 이제 맞고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200일 이평선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21평선은 최근에는 이때 122평선을 터치만 하고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122평선 보면 이날 제가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날 122평선이 뚫린 거는 일단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이 평선을 장중에라도 한번 뚫어주면
그거는 어느 정도 상승의 기미가 보였다는 거예요. 상승의 기미가 보였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오늘 봉 마감이 아직 어디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돌파가 된 겁니다.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122평선 뿐만 아니라 200일 이평선은 지금 보시면 하락장 나오고 급락 나온 다음에 200일 이평선 이때 이후에 이때는 이제 122평선이었고요. 이때 4월부터 이 200일 이평선을 한 번도 넘은 적이 그러니까 터치도 못했어요. 보시면 자세하게 보시면 이 터치도 안 됐습니다. 근처에서 그냥 살짝 닿기 전에 내려왔어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은 이 갈색으로 보이는 이 202평선을 완전히 뚫어줬습니다. 일단 어찌 뭐 테더화가 문제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완전히 돌파를 해줬어요. 장중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22평선과 202평선을 돌파한 거는, 그리고 이 삼각수렴을 모두 돌파한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단 시도였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비트코인 캐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돌파되고 이렇게 눌러줘요. 그냥 봉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빠집니다. 굉장히 그러면 진짜 지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왜냐면 이 저점까지 이탈해버리고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돌파하고 한 거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돌파하고 위로 삼각수렴을 위로 돌파하고 눌러주는 거는 의미가 다르다. 일단은 근데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시장이 그렇게 되기에는 이제 앞으로 있을 11월달, 지금 이제 10월 반이 벌써 지났잖아요. 11월달 이제 벡터 거래소, 그리고 12월달 ETF가 있다고 하면 호재들이 계속 줄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 부분도. 일단은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또 제가 차트를 다 그려놨는데 지금 지워졌는데 빨리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비트 차트고요. 오늘 일단 비트코인이 많이 움직여서 그 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가 지금 보시면 이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수렴 일봉입니다. 삼각수렴하다가 아래로 지금 이탈된 후에 지금 오늘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보시면 이제 15일 이평선하고 50일 이평선이 15일 이평선이 50일 이평선을 만나기도 전에 일단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꺾였습니다. 꺾였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일단은 아직 이게 돌파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저점이 지금 이 저점보다는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저점이 여기보다는 또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일단 지금 박스 형태의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설정했던 라인 있잖아요. 이 전 저점하고 0.025 라인, 0.025 라인, 이 라인까지 오면 교체 매매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아직 원하는 가격까지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 매매를 하지 않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채널의 상단부인 뭐 5만 달러,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사이까지 상승을 해준다고 하면 그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교체 매매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교체 매매를 하지 않는다. 이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굳이 교체 매매를 하지 않는다.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를 보도록 할게요. 대시도 그냥 일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시는 보시면 이렇게 맞고 떨어지다가 추세선을 양봉으로 초기에 먼저 돌파했어요. 대형 알트 중에서는 대시가 가장 먼저 움직였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럼 대시는 어떤 부분을 돌파해 줘야 되냐. 지금 대시는 보면 이제 이렇게 하락 채널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하락 채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해 주는 모습, 거의 하락 채널의 상단부가 지금 15 이평선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15일 이평선,
쉽게 보시면 이거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 캐시도 이제 일봉으로 일단은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움직임이 재밌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다가 양봉 돌파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돌파한 후에 이렇게 눌러줄 수 있는 거예요. 지지부진하게. 오히려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지만 이렇게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삼각수렴을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줘도 이때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인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봉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이탈을 하면서 지금 오히려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재밌는 게 뭐냐면 4시간 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이게 4시간 봉인데요,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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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이 삼각 수렴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봉하고 거의 흡사한 거예요. 돌파하고 깊게 눌러준 거예요. 굉장히 깊게. 지금 이 하락이 나왔는데 굉장히 깊게 눌러준 거다. 눌러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좀 아쉬운 부분이 이거예요. 여기서 이 저점을 높였다고 하면 좀 좋았는데 지금 저점이 약간 이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일봉에서 보시면, 다시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탈하고 이때도 거의 저점 근처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4시간 봉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렇게 눌러주고 내려왔는데 여기서도 언제든지 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하고 넘어가줄 수 있는 거다. 비트코인 캐시는 일봉과 지금 4시간 봉이 거의 판박이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축소판처럼. 마지막으로 이제 리플 설명드릴게요. 리플은 4시간 봉을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좀 보기가 힘들어서 4시간 봉을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올라가다가, 지금 저도 이제 이 타이밍에 제가 매수했다가 물렸어요. 587원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1차로 매수했던 부분이. 그리고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저항하고 이제 지지 잡아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저점 라인, 이 전저점 라인을 보면, 지금 보시면 오늘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제가 이 돌파는 했었는데 여기에서 안착하지 못했다. 안착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일단 돌파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리플은 지금 박스권 움직임을 앞으로 제가 20일에서 한 달 정도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하단부 박스권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모양은 지금 만들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하락 채널을 리플 같은 경우는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이 저항을 돌파 시도를 2번이나 했다 이미. 그리고 오늘도 돌파 시도가 있었고, 물론 이 52평선에 맞고 떨어졌지만 저점을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그 상단 박스로 올라올 여지가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방송이 길어져서 뉴스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비트코인이 좀 정리를 해드리면, 비트코인이 오늘 굉장히 거의 한 7개월 정도 됐나요? 7개월 만에 좋은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오늘 저는 이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이제 시장이 연말로 갈수록 저는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발판은 지금 마련된 상태라고 보고 있고,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0월 1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